잠깐만요, 여기 좀 더 들어주겠습니다. 위에서 내려보는 것들은 연습이 얼마나 돼요? 총 저희 면접이 예, 면접. 용기는 태양광을 받는 면접. 설치 면접. 한 4,000평, 4,000평, 4,000평 정도 되겠습니다. 4,000평. 네, 용기하고 저 다 합치면. 용기랑 용기로 하는 이유? 전용하는 거죠. 아직 전용형은 어떻게 통과가 안 돼가지고. 네, 이거 통과하면은. 저쪽에서 시험이 잘 나올 것 같습니다. 눈에 보이는 게 나예요? 여기는 이제 마을과 자산인데요. 여기 큰 자체가 다 마을 자산입니다. 여기 마을 동영상도 있고, 이 마을 창고에 수부장을 안 했고, 여기 수산이라는 여기가 안 했고, 주차장. 여기하고. 예, 여기가 건물 위하고. 예, 여기가 이제 2호기, 1호기, 4호기가 되고요. 그리고 2호기하고 3호기, 있고 5호, 6호기가 있는데, 5, 6호기를 뺀 나머지 4호기까지는 마을 지붕이나 이제 이런 주차장 시설. 여기 다 몰려 있는 건 아니에요? 아닙니다. 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그러면, 요만한 면적. 이게 몇 개 정도예요? 요게 71kg입니다. 요걸로 71kW를 생산하고, 예. 요거는 한 50kW. 예. 안 되겠다. 40kW 절반? 요 합쳐서 76kg. 예. 합쳐서. 예. 요거는, 그쪽이? 예. 요쪽하고 해갖고, 요 지붕하고 해갖고, 36kg. 전체가 1000kg. 여기 요 근처에 있는 게? 예, 저희가 여기 한 200kg 정도. 200kg 조금. 그러면 이거보다 4배 정도가 다 딴 데 있다는 거예요? 예. 6군데를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은, 계산상으로, 그러면, 여기는 아니고, 예. 요 지붕하고, 저 지붕하고, 요거 두 개, 예. 예. 다, 이제, 전체의 5분의 1이니까. 예, 5분의 1. 그럼 여기서 나오는 수입이 한 200만 원 된다고? 예. 예. 요 정도에서 월 200만 원? 200만 원. 그러면, 그 기회비용 있을 거 아니에요? 뭐, 금융이자나 뭐, 시설비 감가상각이. 저희가 요 따로 요 시설만 갖고 계산을 안 해봤는데 전체로 전체를 계산하면은 들어갈 게 원금하고 이자하고 다 이렇게 치면은 월 한 1,100만 원 정도 그가 비용이고. 예, 비용이고 수입은? 순수익은 저희가 총 수입이 있어요. 예, 수익은 뭐 월마다 다른데 많이 나올 때는 평균으로 부가세 해요, 빼고 평균으로. 예, 그러면은 순수익으로 한 1,000만 원 정도 월 1,000만 원 정도 매출은 한 2,500만 원 평균. 연, 월 평균 2,500만 원. 예. 거기에 비용이 1,100만 1,100만 원. 1,200, 300 정도. 예. 근데 그 20년 평균하면 효율이 조금씩 떨어지기 때문에 월 1,000만 원 정도, 20년간. 지금은 그거보다 예. 갈수록 떨어지는 이유는 뭐예요? 해마다 1%씩 이게 태양광 효율이 떨어지는 떨어지는 거. 20년 뒤에 20% 떨어져요.
보수적으로 삼았어요. 예, 원래 근데 이거 떼가지고 딴 데 옮겨도 돼요? 됩니다. 옛날에 그거 잘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예, 괜찮습니다. 내가 옮겨도 돼. 예. 그럼 노는 공공용지 지붕 이런 데도 자꾸 설치하면 상당히 많이 생겨나는데. 예, 많이 할 수 있습니다. 여기 이제 5분의 1 정도. 네. 여기 5배 정도니까. 한 달에 10만 원 정도가 나오더라고 말이에요. 어쨌든 요 정도 규모면 월 200만 원 정도 나온다는 거 아니에요? 저희 마을은 그래도 이렇게 마을 자산이 좀 있어서 그나마 이제 이런 기회가 좀 생겼던 거예요. 뭐, 이런 데도 하고, 뭐, 도로 위에도 쫙 깔리는데. 예, 그리고 저희가 이제 마을마다 전체적으로 하기 위해서 비 안 오고 비도 안 맞고 됐어. 그것도 좋고, 저 농어촌 공사에 국가 소유의 비축 농지가 있습니다. 그럼 지금 농사가 안 지어요. 예, 거기다 영농형으로 하고 영농형으로 하자. 하네요. 영농형으로 하게 되면 밑에 농사 다 짓고, 그러면 전체 전국의 모든 마을이 사실 할 수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그 시골 도로위하고 정리만 해도 농수로도 없고. 농수로 밭동만 해도 얼마나 있습니까? 충분히 많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아주 모범적이고 잘하는 에너지 수입을 한다고 적절하다고 난리를 이건 왜안 하지? 여기가 제일 먼저 한 거예요? 이런 모델은 전국 최초입니다. 마을 공동으로? 예, 마을 공동으로 100% 마을 공동체로 100% 마을 공동체가 등기가 되나요? 그래서 형식은 협동조합. 대표님 사인 좀 해주세요. 이거 어떻게 알았어요? 감사합니다. 이하정입니다. 안녕하세요. 부의장님 받았네. 많이 붙여줬어요. 여기 여주시 부의장. 감사합니다. 네, 응원하겠습니다. 더 열심히 하겠습니다. 조금 오시죠? 네네. 그때 여기 오실 때 보고 처음이에요. 직접 만든 거예요? 마을 무조건 여기서 이제 나오나? 예, 이 마을 주민 누구나 일요일 빼고 다 이렇게 여기 하고 간담회 할 건데 잠깐 인사를 하시죠. 의자 하나 갖다 주면 안 될까요? 의자 하나 주세요.
와! 대박, 대박. 와, 대박. 와! 와! 대기, 준비 좀 하세요. 유지. 준비 나을 것 같아. 준비 좀 하세요. 준비 좀 하세요. 네. 우리 여주 시민 여러분 반갑습니다. 근데 여주 양평은 군이 아니고 시를 하랬더니 군이 낫다고 버틴다던데 여주가 시가 된 다음에 좀 많이 좋아졌습니까? 예. 아까 불만 있다던데. 예, 불만 있습니다. 아, 네. 군의 약간의 재정적인 혜택들도 행정적 혜택이 있다고 합니다. 여하튼 여러분 네. 여하튼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주도 지금은 매우 여러 가지로 어렵지만 여주에도 볕들 날이 오겠지요. 그거 다 여러분들 스스로 만드실 수 있고 또 만들어 가야 되는 일입니다. 이게 세상 일이라고 하는 게 뭐 대통령, 국회의원, 시장 그런 사람이 하는 것 같지만 실제로 그 속을 들여다보면 결국 국민들이 하는 일입니다. 맞죠? 네. 대통령을 어떤 사람을 뽑느냐에 따라서 나라의 운명이 결판나는 걸 직접 겪으셨죠? 네. 시장을 어떤 사람 뽑느냐에 따라서 여주시가 어떻게 되는지도 결판나는 겁니다. 네. 동네 군의원, 신의원, 도의원 잘 뽑아야죠. 네. 우리는 정치를 할 때 저 정치라고 하는 게 우리하고 뭔 상관 있노? 저들끼리 뭐 모여서 수다수다 하는 거지 우리하고 상관없다. 그냥 우리 아는 사람 뽑아주자. 나 원래 빨간색 좋아하니까 뭐 나쁜 놈이든 뭐 상관 있냐 빨간색? 나 파란색 좋아하니까 뭐 상관 있나 파란색? 이렇게 하는 경우가 조금씩 있죠. 문제는 이렇게 하니까 정치인들이 국민을 무서워하질 않아요. 맞습니다. 정말로 국민을 무서워했으면 어떻게 군정을 하겠다고 군사 쿠데타를 합니까? 대통령 권력을 이미 가지고 있잖아요. 뭐가 더 필요해가지고 헌법을 어겨가면서 누구를 이렇게 싹 잡아다가 500명, 5,000명, 10,000명 갖다가 연평도 바다에 빠뜨려서 폭사시켜 죽여야 되겠다. 이런 계획을 왜 합니까 대체? 대체 뭐 때문에? 조금 더 많은 걸 누리기 위해서 마음에 안 드는 사람 법으로 제거하려다 안 되니까 아예 그냥 총으로 싹 제거해버리려는 생각을 한 것도 아니겠어요? 그래서 결국은 우리가 준 권력으로 자기 사적 이익, 자기 사복을 채우려고 했던 것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그리고 뭐 자꾸 사고를 치다 보니까 사고를 친 걸 덮으려다 보니까 더 큰 사고를 치고 그거 덮으려다 보니까 더 큰 사고를 치고 아이고 이러다 큰일 나겠네. 내가 영영 권력을 안 가지면 내가 어떻게 될지도 모르겠다. 이런 불안감이 생겼는지도 모르겠어요. 문제는 그런 생각을 하는 사람이 국민이 뽑았다는 사실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그래서 그건 국민의 잘못은 아니죠. 우리 같은 사람, 제가 부족해서 그런 겁니다. 제가 좀 더 준비하고 아닙니다. 좀 더 준비를 더 하고 치밀하게 했더라면 이런 일이 최소한 생기지는 않았을 텐데 물론 저나 우리 당의 부족함도 큰 원인이었을 거예요. 앞으로는 그러지 말자. 정말로 충직한 유능한 일꾼을 뽑아서 잘 부려먹어야 내 인생도 편해지고 내 신간도 편하고 내 자식들도 더 행복한 나라에서 희망 가지고 살게 되는 거지. 아이고 뭐 상관 있어. 그냥 아는 사람 얘기하니까 한번 해주지 뭐. 어디서 뭐 유튜브인지 보니까 이놈이 어떤 놈 나쁜 놈 같아. 뭐 확인도 안 해보고 그냥 그렇다던데 이렇게 하면 우리의 삶이 대한민국의 운명이 통째로 바뀌고 훼손되는 것 아닙니까? 똑같은 실수나
잘못은 다시 안 하는 게 중요하겠지요. 여러분이 잘못했다는 거 아니에요. 우리가 더 많이 준비해야죠. 우리 그 위원장님 왜 자꾸 떨어지는 거예요? 자, 여러분, 제가 조금 전에 부양리 그 마을회관인가요? 예. 회관에 태양광 발전 공동 발전 시설을 보고 왔어요. 그 면적 조그만 하잖아요. 면적 조그만한데 최소한 이 동네 사람들은 교통비 밥 먹는 거 걱정은 안 하게 됐다면서요. 네. 얼마나 훌륭한 일입니까? 앞으로 이런 땅이 얼마나 좋은 데가 많아요. 그런데 이게 잘 안 됩니다, 여러분. 하면 되는 것 같은데 왜 안 되냐? 이거 하는데 무지하게 힘들었죠. 4년 걸렸습니다. 방해하는 사람이 많아요. 이런 걸 하면 자기 이익을 뺏기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자기 이익을 뺏기는 사람들은 그 사람이 무슨 힘이 있어서 이렇게 막았겠어요? 결국 누가 막았어요? 행정에서 막은 겁니다. 그 행정 권력은 또 누가 받쳐주냐? 그 정치 권력이 받쳐준 거죠. 그 정치 권력은 누가 만들었냐? 결국 국민이 만든 거예요. 여러분의 잘못이라는 뜻은 전혀 아닙니다. 정치는 정치인이 하는 것 같아도 국민이 한다. 자, 결국 국민이 합니다. 우리의 인생을, 우리 자녀들의 미래를 우리의 힘으로 스스로 결정하게 되는 것입니다. 투표가 총알이다. 투표지가 총알이다. 한번 해보세요. 투표지가 총알이다. 윤석열 전 대통령이 동원해서 국민을 향해 겨눴던 M16 자동소총의 총탄보다 더 강한 것이 바로 국민의 투표지예요. 12월 3일 날 그 역사를 만든 사람들이 누굽니까? 전 세계에서 아이고 대한민국 세계 10대 강국에 무슨 한류가 유행이라는데 K-팝이 그 코리아 팝이라는데 그런 나라에서 군사 쿠데타를 했어. 친위 쿠데타를 했어. 이래서 전부 다 실망했다가 며칠 지나고 보니까 국민들이 무슨 응원봉 반짝이는 걸 들고 피 한 방울 안 흘리고 동네 가게 유리창 하나 안 깨고 그걸 이겨나가는 걸 보고 야 대한민국 정말 위대한 나라구나. 한강의 기적을 만들었을 뿐만 아니라 모범적 민주국가더니 이제는 군사 쿠데타도 무혈로 막아내는 현실의 권력을 손으로 끌어내리는 정말 대단한 나라구나. 이렇게 보지 않았겠어요? 네. 전 세계 사람만 그렇게 본 게 아니라 우리 스스로도 그렇게 평가하지 않습니까? 자신감 넘치죠? 네. 지금까지야 우리가 좀 외면하느라고 나라가 이렇게 됐지만 이제는 눈 똑바로 뜨고 옆 사람 손 꼭 잡고 희망 있는 나라를 향해서 앞으로 쭉 나가야 되겠죠? 네. 같이 가시겠죠? 네. 같이 갑시다. 이재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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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가 부족한 게 뭐가 있어요? 우리가 자본도 많이 있지요. 이제는 많이 배웠지요. 성실하지요. 전 세계가 인정하지요. 위대한 국민들 아닙니까? 우리가 생각을 다시 정리하고 자신감을 가지고 용기를 가지고 우리 스스로 길을 만들어 나가면 지금처럼 아이고 아이도 낳기 싫다. 내 인생 내 노후가 정말 걱정된다. 전 세계에서 가장 노인이 자살 많이 하는 나라 그런 나라 걱정되잖아요. 이제 그런 나라 아니고 자식도 많이 낳고 희망도 있고 불안하지 않고 전 세계에서 인정받는 정말 선도적인 나라 만들 수 있지 않겠습니까? 네! 한번 같이 만들어 봅시다. 그래서 여러분 온 김에 우리 민주당에서 제가 도지사도 했는데 제가 참 여주 양평 많이 왔는데요. 여주 양평에 진짜 뭐 제 돈으로 한 건 아니지만 진짜 투자도 많이 했거든요. 관심도 많이 갖고. 근데 안 바뀌어요. 갑니다. 우리 위원장님.
위원장님 말씀 한번 들어보실래요? 위원장님 화이팅! 여러분 반갑습니다. 여주양평 지역위원장 최정환입니다. 대표님이 안에 들어가서서 간담회 하시느라 저보고 얘기 좀 하라고 하신 것 같습니다. 화이팅! 예, 오늘 이재명 후보님께서 왜 여주에서도 오늘 장날이고 사람들이 많은데도 불구하고 굳이 세종대왕면 구양리까지 오셨을까요? 이 마을에 대한민국 최초로 1메가와트 마을 공동체 태양광 발전소가 전국 최초로 생긴 곳입니다. 이 동네는 1메가와트 생산해서 한 달에 순이익이 1000만원씩 생깁니다. 그돈 가지고 마을 국민들이 무료로 매일 식사하는 식당입니다. 왜 이 골짜기 오신지 모르셨죠? 우리 대표 후보님 앞으로 얼마나 이런 공동체 안에서 우리 이희원 경호관님의 어머니십니다. 이희원 경호관. 아, 그래요? 그리고 박성길 경호관님 어머님도 밖에 계십니다. 왜 한국 사람이 요즘 사람이 아이고, 안녕하세요. 아이고, 반갑습니다. 이거는 뭐 노인 같이 안 하시는데. 청년이 청년이요. 아이고,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분이 회원 아니죠? 네, 병원. 회원 아니죠? 이게? 노인들. 마을 감사합니다. 아이고, 안녕하세요. 여기 앉으실 건데. 여기 앉으신 분이 앉으세요. 여기 앉으시면 돼요. 네, 앉으세요. 네. 여기 앉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아이고. 여기 저기 안 보이니까 여기 어르신들이 좀 안 별 말씀 안 드려요. 아니, 훌륭한 말이죠. 앉으셔야 돼, 앉으셔야 돼. 아, 제가 영광이지요. 우리 경로회장님이시고요. 우리 제가 회장님이시고 새마을진사님이시고 조리장님들 두 분 계시고 마을 식당 조리장님들. 고양리의 주민은 몇 개 있어요? 아, 저희 한 150명 정도. 예, 가구는 한 70가구 정도. 예. 근데 우리 공장도 이렇게 보면 안 돼요? 예, 공장은 여러 군데가 있습니다. 이거 빼고. 예, 공장은 빼고 주민들만 주면 됩니다. 예, 하여튼 이렇게 저희 마을 방문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그리고 고양이까지 이렇게 와주셨는데요. 저희가 그래도 저희 그 지역 주민들 이야기를 이렇게 듣기 위해서 이렇게 방문해 주셔서 대단히 감사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이제 마을 이장인데요. 우선 이제 태양광 관련해서 저희 마을이 이제 유명하게 됐는데 태양광 관련해서 저희 마을뿐만 아니라 전국에 있는 마을들이 농촌 마을들이 좀 우리 마을 같이 좀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 드리겠습니다. 그러죠. 예, 우선 뭐 보셨겠지만 저희 마을이 그래도 태양광 이렇게 발전 시설을 하면서 뭐 마을 미니버스도 운영하고 또 마을 식당도 운영하고 사무장도 또 이렇게 고용해서 우리 주민들 복지가 좀 훨씬 더 좋아지고 굉장히 좋아지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이것이 결국은 그 어떻게 보면 재생에너지라는 그 햇빛이라는 공유자원을 공평하게 우리 주민들이 활용할 수 있게 됐기 때문에 가능하지 않았나 싶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제 다른 것보다도 우선은 그 지금 대표님이 사실은 법률은 만인의 평등해야 되는데 공평해야 되는데 공평하지 못하기 때문에 대표님이 지금 가장 공경에 처하시고 네, 뭐 공경 아니에요. 공경이에요. 네, 되게 힘든 이런 상황을 맞이하고 계시는데 이런 공평함이 있어야 되는 것이 이제 햇볕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것이 어떻게 보면 이제 자본이 좀 많이 들어가고 이러는 거기 때문에 태양광 발전은 돈 없고 힘 없고 이런 사람들은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농촌 주민들이 태양광 에너지를 활용할 수, 적극적으로 할 수 있게 정책을 꼭 마련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니, 이게 뭐 별로 어려운 일은 아니잖아요. 이게, 예를 들면, 대개 펀드 자금으로 하고, 그 보장은 어딘가가 해주고, 지금 예를 들어 그건 뭐 저희 뭐 지자체 에너지공사라든지 또 농어촌공사 아까 그 비축농지 같은 거를 공공의 영역으로 하면은 지금 이제 금융기관들이 부동산에서 저 부실 채권이 많은데 태양광 쪽은 부실 채권이 뭐 거의 없다고 합니다. 수익화 될 리가 없잖아요. 예. 안정적 수입이 있는데. 예, 안정적 수익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수익권 담보 대출로 다 그렇죠. 해주면은 대부분의 농촌 마을이 신용 가지고 이름만 내면 되잖아요. 예, 할 수 있습니다. 행정 지원만 해주면 돼요. 예. 이거 누가 시작한 거예요? 제가 이장님께 제안 드려서 이렇게 그 이렇게 훌륭한 분은 왜 자꾸 선거에서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희한해요. 안 희한해요. 어쨌든 이게 제가 전국을 이제 특히 이제 소외된 지역을 지금은 다니는 중인데 다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걱정거리잖아요. 근데 이게 노는 공간이 너무 많아요. 그래서 제가 지금 조금 전에도 말씀드렸는데 아니 시골길 아무도 보는 사람 없는데 그 농로 위로 쫙 깔면 논둑 밭둑에 고랑잎으로 쭉 깔면은 그거 다 먹고 살 길이 생기잖아요. 네, 할 수 있습니다. 그걸 나라가 그렇게 해주면 허용만 해주면 뭐 돈 없어도 다 할 수 있고 이제 수익 보장이 되니까 나 장기 계약하고 하는 거 아니에요. 예, 그러니까 매출도 확보하고 예. 그러면 뭐 현금 안 들여도 되고 마을 주민들이 하게 하고 근데 이게 사실은 민간에 이 독점하려는 업자들 이익 때문에 마을 주민들이 잘 못하는 측면이 있어요. 결국 그것도 다 정치가 하는 일이에요.
국가가 어쨌든 모범적 사례를 잘 만들어주셔가지고 여러분들이 아마 대한민국 미래에 첫 출발지에 서 계신 분으로 이 역사책에 나올 거예요. 아주 잘하셨습니다. 제안을 좀 드리고 싶은데요. 사우디아라비아에 사막화가 굉장히 그렇죠. 많잖아요. 근데 우리나라는 산림이 굉장히 풍부하잖아요. 그래서 작은 미니 묘목을 사우디아라비아에 다 보내가지고 좀 산림을 좀 풍성하게 하고 네. 저희는 거의 사우디아라비아에 모래 같은 거 이런 거. 바꿔가져와요? 예, 바꿔가지고 오는 것도 네, 좀 좋은 아이디어. 좋은 아이디어십니다. 네, 그리고 나라에서 산림을 좀 관리를 좀 해서 산불 요번에 너무 많이 났잖아요. 그래서 그 인도 같은 것도 좀 많이 내서 산불 난 지역을 공원화 해가지고 사람들이 습은 가서 노는 장소다 이렇게 네. 좀 산림 엄청 큰 공원을 좀 만들었으면 네, 하는 살림을 개발하자. 네, 그리고 공무원들로 하여금 그 살림을 좀 관리하게 좀 했으면 하는 바람도 있습니다. 네, 효장님으로. 네. 그 대표님 저기 마을 주민들이 태양광을 하면서 그 하는 가지 이렇게 원하는 게 있습니다. 네. 딴 게 아니라 원래 이게 계획을 할 때는 사실은 마을 지붕을 집집마다 지붕을 활용해서 태양광을 발전 시설을 올릴까 이런 생각을 했었고 그랬었는데 실제로는 이제 무허가 건물이 많고 또 이러다 보니까 실제로 이게 농가주택이? 예, 농가주택이 시골이. 무허가가 많습니다. 그리고 이제 고령화되시고 이러다 보니까 좀 어려움이 있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난방비가 사실은 제일 많이 들어가거든요, 시골에서는. 네, 그렇죠. 네, 그러다 보니까 뭐 나무도 떼고 뭐 보일러 값이 너무 들어가서 힘든데 이 냉난방비를 해결하기 위해서 그 지붕이나 택지에 태양광을 설치할 수 있게 이게 무허가 건물이라고 하더라도 이제 그걸 좀 할 수 있는 규제를 좀 풀어서 특례 같은 예, 해주시면은 그것이 양성화. 이제 실제로는 뭐 도시가스 부럽지 않게 농촌에서 실제로 난방비를 전기보일러, 일본같이 뭐 히트펌프식 전기보일러로다 해서 실제 난방비를 해결할 수 있게. 이게 지금 태양광 발전을 해서 팔려고 하니까 그러면 합법적 시설이 필요한데 예. 자가용으로 쓰는 데는 예. 그냥 해도 되는 거죠. 자가용은 근데 예, 이건 자가용 하면 문제는 인허가는 이제 아닌데 간헐성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거겠죠. 이제 냉난방까지 하려면 한 20kW 정도를 하게 되면은 여름하고 겨울에는 자가용 하면 되는데 공간에 남습니다. 그거 팔아야 그럼 되니까. 내가 쓰고 남는 건 팔아야 되는데. 그러려면 합법적. 예, 합법화가 돼야 되는데 요건 이제 특례 같은 걸 통해서 그 태양광 할수 시설을 있도록. 하는 거는 무허가 건물에도 허용해 주자. 예, 예, 원래 폐가 정비 사업을 할 때 그런 특례를 한 적이 있다고 합니다. 근데 시골집이 워낙 무허가가 많습니다, 실제로. 그렇죠. 옛날에, 예, 옛날에 뭐 허가 없을 때도 있었고 그렇기 때문에 그거를 양성화하자 그러면은 근데 거기 마을 죄송한데 예, 거기 예. 대개 시골집이라고 하는 게 예. 이게 기초가 부실해가지고 그 위에다 시설하려면 그 안정성이 문제가 될 텐데. 이제 안전한 거를 이제 담보하면서 해야 됩니다. 보강하면서 예. 그런 안전 구조를 예. 이렇게 근데 시험하면서 맨 땅에 하는 게 비용이 덜 들지 않아요? 지붕보다는? 예, 맨 땅에도 맨 땅에 하는 게 덜 들지 않습니까? 더 듭니다. 예, 다리를 세워야 되기 때문에 높이 져야 되기 때문에. 예, 예, 예. 지붕에 올리는 게 더 싸요? 쌉니다. 근데 이제 만약에 지붕에 못 올리게 되면은 택지이면은 설치할 수 있게 그 규제를 이제 뭐 3kg가 아니라 지금은 3kg 자가용밖에 안 되거든요. 근데 그게 아니라 이제 10kg, 20kg까지 이렇게 나중에 그 별도로 한번 예. 계획을 한번 해보시면 될 것 같네요. 예, 그래서 지금 이제 저희가 21년도에 이 구양리가 탄생하게 된 배경이 이 개별적인 1호기, 2호기, 3호기가 그 연결해서 하나의 발전이 가능하게 시행령을 민주당에서 바꿨습니다. 민주당 타소중이 위해서 그걸 바꾸면서 구양리가 탄생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도 마을 주택 지붕에 개별이 하는 게 아니라 마을 전체가 하나의 발전소로 하면 한 명이 관리를 하고, 통합을 해야 되겠죠. 예, 그럼 경비도 절약이 되고, 이게 주민들은 뭐 특별히 요구만 하면 되도록 그렇게 좀 제도 개선을 하고, 그리고 무허가라 하더라도 물론 안전검사를 해서 할 수 있게 하면은 냉난방까지는 작업할 수 있도록 그렇게 근데 바꿀 필요가 있습니다. 그걸 한전에다 남는 전기를 이제 팔고 예. 부족할 때는 한전 거를 사고 예, 근데 그걸 하려면 예. 한전이 좀 일정한 시스템을 만들어줘야 되잖아요. 뭐 지금도 다 가능하게 돼 있는데
여기 이제 구양리나 경기도 같은 경우는 전력 개통망이 있기 때문에 자유롭게 아, 가능하고 그리 어렵지 않아요? 예, 저기 전남이나 여기는 좀 더 복잡하게 스스로 작업할 수 있도록 조금 더 복잡하게 해야 됩니다. 여기는 한전이랑 바로 연결이 되게 되어 있습니다. 아직은 그래요? 예, 여유가 있습니다. 근데 여주에는요, 이런 마을이 34개를 만들었습니다. 지금? 아, 추가를 하고 있다고? 아니, 제가 있을 때. 그리고 여기가 제일 요건 기금을 이제 많이 3km짜리 올리는 거 말씀하시는데 그걸 예, 저희는 전국에서 제일 많이 했어요. 저희는 대규모로. 지붕 넓이만큼 올려서 냉난방까지 해결하게 에너지 자립까지 여기 가려면 몇백 킬로와트 된다는 거지. 어떤 거 아까 우리는 부부가 1메가와트입니다. 1000kW. 1000kW입니다. 예. 3kW짜리 아, 그건 개별 아니고- 주택에 하는 거 아닙니다. 예. 마을 회관 이런 데서도 아, 예. 제가 공유자로 34개를 활용해서. 제일 전국에 제일 많이 깔았고, 소규모. 아니, 단절된 거 얘기하는 거. 네. 어쨌든 좀 규모 있게. 예. 그리고 여기 농촌 지역이라 그 농민들이 조금 원하는 게 아, 그럼 말씀하십시오. 뭐. 아, 네네네. 나오세요. 여기로 나오세요. 네, 편하게 말씀하세요. 앉아서 하세요. 아니 뭐 지금 대표님 보시다시피 이 주민들이 거의 이제 연세들이 많으시잖아요. 거의 제가 봐도 60대 이상만 지금 다 계시는 것 같은데 젊은 세대가 이렇게 좀 농촌에 정착할 수 있도록 좀 정책적으로 어떻게 좀 해서 시골이 지금 굉장히 문제거든요. 아, 그렇게 초등학교 해야 된다고 하는 건 다 아는데 네. 어떻게 하면 되느냐가 언제나 문제죠. 그러니까 젊은 친구들이 농업에 좀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그 정책 이런 거 할 수가 없을까요? 어쨌든 우리도 연구 중입니다. 일단 젊은 너무, 이제 예. 제 아들도 이제 농사 이제 그 필요성이야 모두가 공감하고 있죠. 네. 일단 소득이 안정이 돼야 정착을 하는데 이제 지금과 같은 구조에서는 자칫하면 청년 농업인들이 빚더미에 앉는 구조거든요. 가격이 안정이 안 되고. 그러니까 전국에 특히 외곽 지역에 인구들이 좀 낮은 데는 그 햇빛연금, 바람연금 이걸 최대한 만들어야 돼요. 그리고 청년 귀농도 마찬가지로 저희가 지금 생각하는 거는 한 200kW 영농형 태양광으로 밑에 농사 짓고 쿼터를 주자. 돈을 주라는 게 아니라 쿼터만 주면은 거기 순이익이 월 200 나오거든요. 그럼 20년간 1kW에 10,000원. 예, 200kW면은 1200평 영농형 태양광을 하면 거기에서 월 200만 원씩 나옵니다. 영농형 태양광 허용 여부가 논쟁이 되는 건 지금 절대 농지만 그런 거예요? 아니면 모든 농지? 모든 농지에 지금 영농형 아예 태양광 못하게 됐어, 농지. 8년만 하게 일시 사용화가 되어 있는데 저희 그것도 이제 저 상대 농지, 소위 예, 상대 농지만. 예, 절대 농지 절대 농지는 안 그것도 되고 못하고, 네. 진흥구역 아닌 곳에 8년만 되어 있는데 저희 법안이 일단 20년 이상 그걸 고쳐야 그렇죠. 그 수익성이 나오기 때문에 그게 지금 고쳐야 되고 또 하나는 마을 공동체가 이렇게 공동 복지를 위해서 할 때는 이 자원이 공유 자원이 있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농어촌 공사 비축 농지를 영농형 태양광으로 사용하자. 그럴 경우에는 절대 농지라도 제한적으로 허용하자. 어쨌든 뭐 선생님 말씀은 청년이나 동네 사람이 먹고 살 길을 찾아야 된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젊은 친구들이 관심이 없는 이유가 농사져서 살 수가 없으니까 안 들어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한 평을 예를 들면 한 평, 예, 한 평, 예, 밭 예를 들면 예, 남향 밭, 예, 평지 밭. 예. 한 평을 태양광을 깐다면 평균 수익이 얼마 돼요? 그러니까 600평에 네. 영농형으로 100kW 600평에 그 월 100만 원. 600평에 예. 월 100만 원. 예. 그러면은 순수익. 월 예, 순수익. 순수익이 한 300만 원 정도면 한 가구가 사는 건 문제가 예. 없으니까 예. 1,800평 예. 정도를 시설할 수 있다면 예. 근데 거기 꼭 밭일 필요는 없고 예. 뭐 예, 영농형으로. 도로 위에 예, 해도 되고 뭐 빈 땅에도 해도 되고 지붕에 해도 되고 어쨌든 영농형으로 하면 조금 더 많이 필요하고 일반으로 하면 조금 덜 필요하고 그렇습니다. 영농용으로 하면 어쨌든 좀 빛 들어올 예, 때 예, 비워놔야 예, 되니까 예, 예. 한 가구가 600평이면 월 100만 원 예. 수익이 가능하다. 예. 공사 짓는 것보다 100배 낫네요.
계산하면 그 쌀 농사 지으면은 같은 면적의 7배 정도 소득이 높습니다. 태양광 소득이. 그 쌀 소득보다. 이건 지원, 정부 지원도 안 해줘도 되잖아요. 정부 지원 말고 금융으로 하자. 그래, 금융 지원만 예, 해주면 금융 지원만 해주자. 제도만 고치면 됩니다. 그러게. 그거 안 할 이유가 없는 예, 거예요. 안 할 이유가 이게, 어쨌든 제가 봐도, 이 바람이나 이 자연 에너지를 이용한, 예를 들면, 그 수익 창출이, 지금은 햇볕 바람이 최강인 거예요. 예. 이제 제일 큰 걸림돌은 이 마을 것처럼 주민 전체가 참여하는 게 중요하다. 그래서 우리 친구가 지금 제일 핵심적으로 걱정하는 거는 사실 그 고령화 되잖아요. 이제 어르신들이 자꾸 돌아가시고 이렇게 되면 마을이 없어지고 소멸이 될까봐 이게 이제 가장 큰 걱정 문제인 거죠. 예, 그래서 젊은 사람들이 들어오고 농사 짓게끔 하는 이런 구조가 가야 농촌 마을도 미래가 있지 않냐. 사실 이런 걱정이. 근데 문제는 이제 이런 게 있죠. 예를 들면, 어디 외곽 마을이 태양광 발전시설 많이 넣었다. 근데 사실은 거기 거주할 필요가 없잖아요. 그렇죠. 예. 그것도 문제죠. 예. 그래서 개별적인 것들은 좀 제한이 필요합니다. 공동체가 하는 거에 대해서 공동체로. 적극적으로 해서 주민 모두가 혜택을 보도록. 그렇게 하면 공평하게 혜택이 그러니까 받을 수 이게 있습니다. 자칫 잘못하면 전부 다 돈 있는 사람이, 돈 있는 사람이 다 예, 들어와서 해가지고. 설치하고 자기는 딴 데 살고. 딴데 살고. 예, 그건 좀 지양해야 되고. 그래서 결국은 공평하게 하려면 있는 사람들한테 규제가 필요하고 예. 없는 사람들한테는 예. 내가 이런 말을 하면 이제 사회주의자. 그래서 빨갱이 막 사회주의자 얘기를 하는데. 아니, 여기 마을 주민 전체가 함께 혜택을 원래는 그러면 근데 저희 마을 식당 하나 무상으로 운영하는 말씀드릴 거 제가 하나 말씀드릴게요. 여주형 태양을 37개는요. 여주에 기금이 있는데 그게 한 500억 이상 있었는데 그 돈을 그러면 여주형 태양광으로 돌려라. 그래서 거기에 대출을 해줬고요. 그리고 그게 이자, 금융이자만 되면 시설을 해줘라. 그래서 추진한 겁니다. 실제. 그래서 공적 자금의 투여가 가능하다. 그리고 기금이 연간 수익률이 1%밖에 안 됩니다. 그래서 1%만 보장하게 되면 그 돈을 20년 동안 회수하게 하고 나머지의 이익금은 다 마을로 돌려라. 이렇게 전체 설계로 추진됐습니다. 어쨌든 말씀은 마을이 자꾸 없어진다, 사람이. 예, 인구가 걱정하는 거. 근데 그 요즘 남편이에요. 저 그러니까요. 예. 어제 갔던데 이런 가보면 정말 저희가 60이 넘었는데 이제 한 저희가 번 막내예요. 모두가 네. 모두가 겪고 있는 문제죠. 또 뭐 다른 말씀? 예, 또 한 가지는 예. 저희가 이게 시간이 많지 않으시니까 그러면 아침드리면 저도 이제 농사를 짓고 사는데 쌀값이 너무 수년 동안 쌀값 회복되지 않아갖고 너무 요즘 큰 얼마예요? 문제입니다. 예, 지금 뭐 18만 원? 예? 아니 지금 전국 평균 한 18만 원도 안 되는 것 같은데 18만 그 정도 4천 원 뭐 그렇게. 예, 그 정도 되는 것 같습니다. 지금 원래 뭐 윤석열이 정부가 약속한 거는 20만 원 약속을 20만 해놓고 원이죠. 예, 오히려 그 지키지도 않았고 그다음에 양곡관리법도 민주당에서 계속 추진했지만 계속 통과가 안 돼, 거부권 행사해갖고 지금 통과가 안 된 상태입니다. 그래서 저희는 좀 대표님 당선돼서 대통령 되시면 예, 양곡관리법을 꼭 통과시키셔갖고 좀 해주세요. 사실은 이게 함정 예측을 통해서 재배 면적을 대체작물 그 경작 지원을 대대적으로 해주면 사람들이 거기서 고를 거라고요. 예. 균형을 맞추면 한 3천억이면 될 일을 예. 옛날마다 조 단위로 돈을 들여요. 지금 먼저 농림부에서 지금 먼저 정부 같은 경우에는 면적 조정도 강제로 지금 할당하고 있죠. 예, 할당을 해서 사실은 가격에 보장 없이 그 면적을 강제로 감축하려면 농민들만 그 사실은 수급 조절의 책임이 정부에게 있는데 정부는 책임 안 지고 농민들에게만 떠넘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게 사회주의인데. 예, 그렇죠. 맞습니다. 아니, 논 있는데 농사 짓지 마라 그러면. 그러니까 네, 이거를 말도 안 되는 거. 대체작물 그 지원 제도를 확대하면 되죠. 예. 그걸 지속적으로 그걸 왜 해야, 안 하려고 그러지? 나 진짜 이해가 안 되더라고요. 지속적으로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그걸 한 2, 3년 동안 했을 때는 예. 상당히 효과가 있었죠. 예, 효과 있었습니다. 그리고 수급 조절의 실패는 농민들에게 엄청난 피해가 오는데 그 수급 조절의 책임은 정부에게 있는데 정부가 실패해놓고 책임을 전혀 안 지니까 이런 사람 왜 떨어뜨리냐고 그러니까. 네, 안타깝습니다. 대표님 꼭 당선되셔가지고 꼭 양곡관리법 통과시켜주셨으면 좋겠어요. 쌀값 보장해 주십시오.
쌀값도 심각해요. 지금 일본이 쌀값이 막 2배가 올라가지고 심각하죠. 우리도 언젠가 그러지 말란 법이 없어요. 예. 일본이 저 농민 평균 연령이 71세인데 저희가 69세입니다. 2년 뒤따라가고 있어요. 그래도 앞으로 일본- 1년, 2년 뒤에 닥칠 일이라고. 그래도 농가 지원금으로 치면 우리가 일본의 한 3분의 1도 안 될 거라. 그렇죠. 요새 얼마나 되는 거예요. 그때 보니까 우리가 200 몇십만 원, 저희가 700 몇십만 원. 쌀값 얘기 중요하죠. 저기 생업이기 때문에 농촌에서는 어디 개인한테는 생업이고 국가적으로는 안보 산업이죠. 네, 맞습니다. 쌀값 안정 대책이 필요하죠. 그 영농형 태양광 시설을 하면 시설비 들잖아요. 예. 그러면 그 다시 그 논밭으로 전환하려면 얼마나 걸려요? 이 나사로 돼 있기 때문에 바로 돌리면 그 시멘트가 하나도 안 들어갑니다. 아, 그래요? 예, 그냥 스크류로 받고 스크류로 빼면 됩니다. 땅에다? 예. 그리고 1메가와트 설치하는데 2주면 됩니다. 그럼 때가 옮기는 것도 어렵지. 아, 그러니까 예, 빼서 다 볼트고 너트고 어렵지 않습니다. 아. 그러니까 설치했다가 비상시도 안 근데 되고. 사실은 이제 정부 입장에서는 이걸 이제 논밭을 전용을 했다가 예. 정말 비상사태가 발생해요. 예를 들면 뭐 곡물 수입이 안 된다든지 전 세계적으로 뭐 흉작이 발생해서 곡물가가 폭등한다든지 하면 신속하게 이제 전환을 해가지고 논밭으로 다시 활용을 해야 되는데 그것도 가능하고 영농 태양광에 쌀농사 하면은 80% 수확이 나옵니다. 안 나오는 게 아니고. 뭐 그렇다고. 예, 그러니까 하는데. 수확도 나오고 뭐 복구도 바로 가능하고. 근데 아까 얘기한 대로 쌀농사 짓는 것보다 태양광 설치하면 6배 나오면은 예. 제가 근데 6배라고 해서 내가 동네 그 얘기하고 다녔더니 예. 저기 어디 진짜 갔더니 1.5배라고 근데 아닙니다. 예. 6배, 7배인데 여주쌀 같으면은 한 5배 정도 되고 저 남녘 가면 한 10배도 되고 값 차이가 쌀값 차이가 많이 나서 근데 그럼 그 사람들한테 좀 잘못 얘기죠. 예, 그 잘못 알고 얘기하는 겁니다. 실제로 에너지 소득이 검증을 한번 해봐야 돼. 예. 대표님 그 세만금 왔을 때 그러던데. 영농용 태양광은 반드시 고려를 해주셔야 됩니다. 굉장히 중요한 게 식량. 농지를 훼손하지 않고 전용하지 않고 이게 이제 할 수 있는 거고 신속하게 예. 전답으로 가능. 되돌아올 수 있어야 되는데 전답이 없어지는 게 아니라 전용되지 않은 겁니다. 시설만 되는 거고 시설의 그 기둥 사이만 이제 약간 소출이 줄어드는 거고 높이는 어느 정도? 4m. 예, 4m 정도. 트랙터나 이런 거 예, 나오죠. 다 문제 없습니다. 저희가 다 봤는데 근데 저기 내 재밌었어요. 내 관심사. 그 요즘 그 태양광 발전판 있잖아요. 예. 이거 이제 신물질들을 개발을 많이 해가지고 예. 투명체 비슷한 것도 나온다던데. 아까 저기 보신 거, 그 주차장에 보신 게 양면입니다. 아래로도 태양광이 들어가는. 근데 그 햇빛이 투과는 안 되고 예. 종류는 여러 가지 있습니다. 어느 정도 투과되는 것도 있고, 뭐, 아주 부드러운 것도 있고, 색깔 있는 것도 있고, 요즘 기술이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하여튼 이건 아주 우리 농촌이나 저기 인구 소멸 지역, 시 군단위 이런 데는 먹고 사는 길로는 지금으로서는 이게 거의 유일한 게. 예. 소득이 나옵니다. 그리고 작년에 실제로는 고온 피해 때문에 쌀 소출이 한 10% 정도 감소가 됐습니다. 그런데 쌀값이 그렇게 폭락했어요. 예, 그런데도 그렇게 됐습니다. 정부가 이게 수급조절을 이렇게 많이 엉망으로 하는 거죠. 근데 이제 실제로 그 영농용 태양광을 올리게 되면 오히려 그런 고온 피해를 좀 완화할 수도 있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영농용이 상당히 오히려 좋습니다. 일본이 이번에 고온 피해 때문에 쌀이 많이 줄었거든요. 아, 그래서 그렇죠. 예, 고온 피해가 핵심이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우리도 기후변화 때문에 그런 일이 많이 생기죠. 예, 우리가 작년에 고온 피해 생겼습니다. 이제 앞으로 이게 더 생길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우리가 또 충청도로 가야 된다고 자꾸 되게 말씀하신 거 잘 챙겨서요. 아주 모범적인 사례라 다른 지역도 혜택을 좀 구할 것 같네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아유, 고맙습니다. 뭐 부탁은요. 제가 감사합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대표님 박수 한번 주시겠습니까? 말분들하고 기술 촬영 한번 해주시죠. 자, 앞으로 남고 뒤로 서고 의자에 앉고 맥풀 있습니다, 맥풀.
저기 바로 앞에 아까 들어가시던 분. 수고하셨습니다. 천천히 쉬어주시죠. 네, 촬영은 제가 하겠습니다. 저 봐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자, 부장님 한번 화이팅 한번 하세요. 자, 부장님! 여러분 먼저 부탁드리겠습니다. 부장님! 네, 감사합니다. 네, 제가 보내드리겠습니다. 자,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잘생겨서 아무것도 못 잡고 자, 고맙습니다. 네. 우리 사무장님도. 제가 쓴 책인데 사인 좀 한번 드릴까요? 신대감 위원장님 후배입니다. 잘 읽고 계시죠? 감사합니다. 앉으셔야 돼요. 수련하기 전에 여기 놓지 마세요. 여기 놓지 마세요. 뒤로 좀만 더 오실게요. 뒤로 좀만 더 오실게요. 승리하세요. 힘내세요. 안동에서 왔어요. 사인 한번 부탁드릴게요. 안동에서 왔어요. 사인 한번 부탁드릴게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백골을 진행할 거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매체 성함 말씀해 주시고 질문해 주시면 브리핑 있으니까 조용히 해주세요. 혹시 의원님 수감이 따로 아니요. 그냥 여러분이 공감한 걸로 하시죠. 머니투데이 오문현입니다. 오늘 오전에 조계사에서 진우 스님과 환담하셨는데 어떤 대화 나누셨는지 궁금하고 진우선님도 아, 원장님? 그리고 네. 김문수 후보와도 만나셨는데 혹시 나누신 얘기가 있을지. 네. 김문수 후보님은 오랜만에 뵀는데 매우 반가웠습니다. 제가 상남에서 변호사를 하고 있을 때 그 노동운동 하시던 동생분이 구속이 돼가지고
제가 그분 무료 변론을 맡았었죠. 그런 인연도 있어서 매우 반가웠습니다. 한덕수 후보님도 만났는데 어쨌든 두 분이 한 자리에 계신 걸 또 제가 옆에서 보게 됐습니다. 우리 진우 총무원장 스님은 뭐 여러분 다 아시겠지만 어쨌든 종교인이시고 또 불교가 특히 통합의 정신, 공존의 정신을 매우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정치에도 아까도 그 말씀하셨는데 이 자리에서 다 잘 해결하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하시기도 했어요. 오늘은 부처님 오신 날인데 부처님의 뜻이 그런 것 아니겠습니까? 자비가 넘치고 모두가 다 부처가 될 불성을 가지고 있는데 한 개인 개인이 다 우주의 무게를 가진 귀중한 존재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저는 민주주의의 일반 원리와 매우 합치되는 부분이라고 봅니다.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이 나라의 주권자로 정말 중요한 존재들입니다. 국민이 나라의 주인으로 존중받는 민주적인 나라 꼭 만들어야 되고요. 그런 면에서 보면 민주주의와 헌정 질서를 파괴하는 이런 일은 다시는 있어서는 안 되겠다. 우리가 통합도 좋고 화해도 좋고 포용도 다 좋지만 파괴자와 통합할 수는 없겠죠. 좀 두 분을 보니까 좀 안타까운 생각이 들었어요. 통합은 다 좋은 거긴 한데 제가 내란 연대인가? 뭐 이런 생각이 갑자기 들었습니다. 네, 다른 네, 안녕하세요. 데일리안 김우지입니다. 오늘 햇빛 연금 사례 보고 오셨는데요. 직접 현장 둘러보고 어떠셨는지 궁금하고요. 주민분들 얘기 중에 인상 깊으셨던 포인트를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지역 소멸 또 인구 소멸 다 문제입니다. 수도권은 집중으로 미어터지고 지방은 인구 유출로 소멸의 위기를 겪고 있죠. 문제는 먹고 사는 겁니다. 군단이 소외 외곽 지역에서도 먹고 사는 길이 있다면 지금처럼 그렇게 빠르게 지역이 소멸하지는 않을 것 같습니다. 어떤 방법으로 먹고 사는 길을 만들어낼 것인가. 저는 그 안에 햇빛연금, 바람연금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 무한한 햇빛, 바람 에너지를 그야말로 해당 지역 주민들이 직접 농사 지을 수 있게 해주면 엄청난 소득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고양리 햇빛발전소가 대표적인 사례인데 약 1메가와트 정도의 전기 발전, 햇빛 발전을 통해서 약 월 1,000만 원 정도의 평균적인 소득이 발생하고 그런 햇빛 소득을 통해서 마을의 교통 또는 식사 이런 게 다 해결되고 있다고 합니다. 뭐 이것만 가능한 일은 아니겠죠. 특히 인구 소멸의 위험이 높은 지역일수록 인구 밀도가 낮기 때문에 즉 유휴토지가 많기 때문에 훨씬 더 가능성이 높습니다. 전남 신안군의 사례도 그렇고 우리가 엄청난 대규모 에너지원을 수입하고 있는데 이 재생에너지, 자연에너지를 확보하지 못해서 우리 수출 기업들이 해외로 생산 기반을 옮기는 일까지 벌어지고 있습니다. 특히 윤석열 정부, 전 정부 얘기를 웬만하면 안 하려고 하는데 전 정부에서 무슨 이유에서인지 이 태양광 산업이나 이 재생에너지 산업을 심하게 탄압하는 바람에 국내 재생에너지 산업 기반이 상당히 많이 훼손됐습니다. 국내에 진출한 외국 기업들도 많이 탈출했고 국내 기업들도 경쟁력을 상당히 많이 잃었는데 앞으로는 이제 에너지원 수입도 대체하고 무역 적자 또는 무역 흑자를 늘릴 수도 있겠죠. 에너지원 수입도 대체하고 또 인구 소멸 지역들, 지방의 군단위 지역들의 생업 수단도 만들어낼 수 있고 지역 발전 수단도 될 수 있을 것 같아서 고양리 사례와 같은 햇빛 발전소 또는 풍력 발전 등을 통해서 햇빛 연금, 바람 연금
재생에너지를 통한 지역주민 소득 확보 작업을 국가 정책적으로 대대적으로 시행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뭐 추가를 하자면 마을 주민들께서 이와 관련해서 규제가 너무 심하다라는 말씀을 해주세요. 필요한 범위 내에서 최소한으로 규제는 완화하고 전국 어디서나 마을 주민들이 공동으로 햇볕 발전소를 건설해서 그 동네에서 좀 먹고 살 길을 추가로 만들어 볼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저희가 네. 일정이 좀 많이 늦어졌는데. 네, 간단하게 할게요. 내가 말을 많이 했기 때문에. 한마디만 네. 한 분으로. 네. 한결의 김채영 기자입니다. 그 선거법 사건 유죄 취지로 파기환송 관해서 당에 지금 대응을 일임하고 계시는데 예. 좀 전에 뭐 대법관 10명을 탄핵할 움직임이 당내에서 있다는 보도가 네. 나오고 있는데 당 대선 후보로서 당의 대응에 좀 문제가 있다고 보시는지. 내란 사태의 극복, 민주공화정의 회복이라고 하는 것은 현 상태 대한민국 최대의 긴급 과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이 내란 극복을 위해서 우리 당에서 우리 국민의 눈높이에 맞춰서 필요한 조치들을 잘 해 나갈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뭐 아시다시피 저는 후보고 후보는 열심히 국민을 설득하러 전국을 다니는 게 일이기 때문에 우리 당의 당무에 대해서는 당의 판단을 존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아까 손 드셨죠? 됐습니까? 네. 네, SBS. 마지막. 똑같은 거였어요? 한데요. 조준 본부장님이 오늘 이제 선거운동 기간이 되면은 공사는 그 뒤로 가는 게 바람직할 것 같다는 말씀을 해주셔서 후보로서는 이에 대해서 현장을 직접 많이 다니시는 입장에서는 어떠신지 궁금해요. 헌법 116조인가에 그런 게 있다고 해요. 선거운동에 공평한 기회를 보장해야 된다. 헌법 정신이라고 하는 것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이 대한민국의 민주주의라고 하는 대원리 하에서 국민의 주권을 대리할 누군가를 선정하는 문제는 개인적 이해관계를 떠난 국가지 대사이기 때문에 헌법을 깊이 고려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자, 고맙습니다. 네, 저희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